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건설 붐과 함께 젊은이들이 품삯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사 현장으로 몰리면서 농촌 지역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웃돈을 요구하는 인력 중개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인력 중개업체에 수확을 맡긴 마늘밭입니다. 인부 20여 명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업체가 제공한 버스 앞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농가에서 지급하는 일당은 한 명당 7, 8만 원. 그런데 인부를 인솔하는 반장들이 몸빼값이나 기름값이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합니다. 재배 면적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일손이 귀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인건비 오르지, 그렇게 반장들 착복하지, 또 어떤 때는 기름값도 날라가지. 다 우리가 그 8만 원에 다 들어간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개업체들은 밭작물 수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인건비가 높은 건설 현장으로 인력이 몰리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여러 군데서 같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일할 인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받는 거죠. 대부분이 받고 있는 현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 등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인력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노인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일손 돕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했던 분이라 좀 일이 너무 더디고 그 건강 관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의성군은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숙식과 보험, 교통편을 제공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인력난, 제주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 대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1,800여 명이 소유한 농지 261헥타르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농지를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드러난 하천 교량공사 비리는 관피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불투명한 관행과 허술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교각 상판이 솟아 부시에 시공된 한북교에는 특허공법이 도입됐습니다. 이미 설계 업체가 선정된 상태였지만 특정 업체와 유착된 공무원들이 특수공법이라며 설계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특허 제품이다 그래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특허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나름이긴 하겠죠. 이렇게 업체의 로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선 교량 형식 선정을 감독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는 심의위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지만 실제 자문회의를 연 것은 단 2차례. 서귀포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에야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제주도는 현재까지 심의위조차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평소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가지고 편의를 봐주거나 퇴직 후엔 업체의 바람막이와 로비 창구 역할을 해도 감시나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관련 업체의 그 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 부분에 취업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전면적인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물론 공기업과 각종 위원회 등에서도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인구가 급증한 오라동과 아라동을 독립선거구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분구가 불가피한 곳은 2군데.
제6선거구인 삼도 1, 2동과 오라동과 9선거구인 삼양과 봉계, 아라동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6선거구에서는 오라동, 9선거구에서는 아라동을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지역 공청회에서도 인구 증가와 지역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오라동과 아라동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쯤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 그래도 혹시 모를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6월달 늦어도 7월달까지는.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의원 정수가 명시돼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올해 12월 12일까지는 국회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2월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보고서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국회 또 중앙정부 절충을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29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할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혼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구상권을 철회했을 때의 파급 효과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견해와 철학이 대통령과 다르고 미흡하다며 낙제점을 매기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도 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령을 받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출동합니다. 하지만 소방서를 나선 지 얼마 안 돼 차량 행렬에 가로막힙니다. 앞서가던 차들은 좀처럼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긴급 출동 중입니다. 좌우측으로 피해 주십시오. 좁은 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대형 펌프차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골목길의 경우 소방대원들이 직접 호스를 들고 수백 미터를 달려가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많이 답답하죠. 바로 앞에 현장에서 시야에 보일 수 있는 화재 보여가지고 바로 진압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 돼가지고 화재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최근 제주 지역의 차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정체와 불법 주차도 함께 늘어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도 2015년 70%에서 지난해 65%로 떨어졌습니다. 화재를 빨리 진압해야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7분이 넘어버리면은 그 인명과 재산 피해가 굉장히 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방차를 비롯해 긴급 출동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KT와 함께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가파도 내 통신선로를 전면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착공 예정인 가파도 지중화 사업은 가파도에 있는 통신선로 2.7km를 철거하고 3.7km 구간에 통신선을 땅속에 매설하게 됩니다. 한편 가파도 내 전선은 지난 2012년 모두 지중화됐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 안전사고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입니다. 해무가 짙게 내린 해운대 해수욕장. 먼 바다는 물론이고 백사장도 한치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안대교 타고 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사고도 되게 많이 나는데. 해수욕장에서는 입수를 금지하는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현재 짙은 해무와 안전 문제로 인하여
수영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해변에는 여전히 발을 담그고 물장난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기 전 안전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양경찰에서 자치단체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변경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는 바다 입수를 통제하거나 단속할 인력이 전혀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정책인 겁니다. 실제로 이달 초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배치돼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이미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상황. 하지만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에는 5월 말이 되어서야 안전인력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맑고 따뜻한 늦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나오실 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개 지른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해서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때이른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남부 지역도 별다른 고온 현상 없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도 맑고 쾌청한 가운데 시야는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밑돌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가운데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제 지방검찰청과 함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 시내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중국인 26살 후모 씨 등 4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다 38살 휘모 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에 있던 견사지붕 10제곱미터와 폐목재 200여 그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폐목재를 소각하다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리조트 내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배추김치나 미국산 소고기 등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6곳은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4곳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에게 상수도 인허가와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52살 홍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여수선적 10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5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아침 8시쯤 신고 없이 출항해 제주시 우도 북쪽 24km 해상에서 갈치 10kg을 잡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밝힌 지난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 0.05% 내렸습니다. 제주 아파트 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03%에 비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거래량이 23.5% 줄어든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 당분간 제주 부동산 시장은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